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은 없는 거예요, 싸울 때.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걔가 제 머리 잡고 막 대치모대 머리 찍고 막 창문에도 머리 찍고 이래가지고 엉도 많이 들고 입술피 진짜 많이 터지고. 당신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당신을 위한 그림을 처방해드립니다. 오늘은 그림 처방전 하는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모르입니다. 여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오늘도 바로 본격적으로 사연을 신청해주신 사연자님과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9살 봉선아입니다. 봉선아님. 예쁘다, 선아라는 이름 자체가. 지금 학생이세요? 내 학교는 안 다녀요. 아, 학교는 안 다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사연 신청해주신 거 고민이 어떤 것인지 한번 쭉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사귀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때 그 당시에 저보다 4살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21살인데 17살을 만난 거죠. 제가 이 사람이랑 한 300일 정도 만났는데 근데 솔직히 4살이나 많으니까 저는 그 사람 말이 거의 다 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약간 집착? 구속? 이런 게 너무 심했어요. 학교 안 다녔어가지고 알바를 했는데 이제 알바생이 이제 싹 다 남자라는 이유로 알바 그만둬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진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전 여자친구가 클럽을 자주 다녔는데 그 클럽 갈 때 라이더 자켓을 많이 입고 다녀서 저한테 라이더 자켓 입지 말라 해서 그냥 라이더 자켓 입지 말라길래 안 입고 귀 뚫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귀 뚫는 거 자체도 막 걸레 같다면서 대놓고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걸레 같다고? 그래서 페북이나 인스타나 전화번호나 카톡 이런 거에 남자가 있으면 안 돼가지고 페북은 뭐 친구 다 끊고 전화번호랑 카톡에도 싹 다 차단하고 삭제하고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전화번호부에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욕은 했어도 네. 그래도 직접적으로 저한테 뭐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일단 그렇게 하다가 한 사귄 지 한두 달쯤 되니까 이제 맨 처음 이제 저한테 손을 댄 거죠. 제가 제 친구랑 한 카톡을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라이더 자켓도 못 입고 개빡치네? 약간 이렇게 식으로 카톡 친구랑 했었는데 걔가 갑자기 그걸 보더니 저 휴대폰 보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등을 주먹으로 치길래 뭐지? 싶어서 그냥 뒤돌아봤는데 빡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뭐냐고. 그래서 그냥 솔직히 나 라이더 자켓 입는 거 좋아하는데 뭐 이 옷도 입지 말라고 저 옷도 입지 말라고 막 딱 붙는 옷도 막 못 입게 하고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짜증나서 그냥 그렇게 말했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 그래요 저보고 걔가 막 소리 지르고 머리 그냥 약간 좀 스치면서 때리는 거? 약간 막 그렇게 하고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근데 뭐든 처음이 쉽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휴대폰이나 뭐 지갑이나 걔가 담배 폈었는데 담배값으로 막 머리 맞는 건 그냥 진짜 너무 흔해서 그냥 그렇게 맞는 거는 좀 맞았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이제 좀 그 사람이 차가 있었는데 그 대시보드라네요. 그 앞에 싸우다가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은 없는 거예요 싸울 때.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걔가 제 머리 잡고 막 대시보드에 머리 찍고 막 창문에도 머리 찍고 이래가지고 엉도 많이 들고 입술피 진짜 많이 터지고 한 번 그때 좀 맞고 뭐 피까지 터지고 이러니까 참 집을 못 가겠는 거예요. 엄마가 안 그래도 제가 그 사람 만나는 거 안 좋아했는데 솔직히 내가 이 꼴로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그냥 제가 친한 친구 집에서 잘 생각에 서로 둘 다 좀 진정되고 나서 친구한테 전화하려고 휴대폰 달래 했거든요. 걔가 제 휴대폰 갖고 있어서. 근데 진짜 걔가 저한테 약간 울먹거리면서 싫어 신고할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진짜 이 새끼는 안 되는 새끼구나 싶어서 제가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서 그러면 그냥 네가 연락해라면서 네가 내 지원구한테 직접 연락해라고 했는데 이제 막 제가 막 울고 막 힘쓰고 막 소리치고 이러니까 힘이 다 빠져서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못 들인 거예요. 진짜 몰랐거든요. 눈 뜨니까 걔가 약간 침대 끝에 좀 앉아있고 이러길래 제가 어이가 없었는데 제가 힘을 너무 많이 써갖고 어깨에 담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진짜 조금만 움직여도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뭔데? 이러니까 걔가 막 울면서 진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미안하다면서 그러길래 저는 또 그걸 받아줬죠. 왜 받아줬는지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다가 차라리 거기서 끝났었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이제 그 뒤로도 걔가 차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차에서 제일 많이 맞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둘이 막 싸우다가 하루는 또 싸우다가 내려라 이러길래 약간 시속 한 20이었나? 근데 제가 일단 그 차문을 열었다는 것 자체는 저는 근처를 보고 열 거잖아요. 그래도 약간 달리는 차였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이 있는 게 더 싫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안전벨트 풀고 차문 열자마자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제 옷을 쭉 잡아당기더니 또 차 안에 내팽겨 쳐지고 걔가 갑자기 막 내려가지고 제 차문 닫고 어디 막 출발을 하대요. 그래서 내가 나 집 갈 거라고 당장 세우라면서 했는데 문도 잠그고 안 내려주고 이러더니 이제 저희 지역에 약간 산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가서 또 막 맞고 그때 맞았을 때 약간 진짜 여기는 산이고 내가 여기서 맞아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싶어서 그냥 맞으면서 나 언제 도망가지 이 생각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도망가야겠다. 어차피 약간 길도 대충 아니까 진짜 그냥 뛰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신발도 안 신고 그냥 창문 열고 뛰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차가 있잖아요. 제가 맨발로 뛰는데 걔는 뒤에서 차 불빛 비춰지더니 걔가 창문을 내리면서 안 타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타면 내가 네 억지로 태울 거라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때쯤 이제 그 친구들 온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은 있으니까 설마 친구들인데도 설마 나를 때리겠나 싶어서 차라리 좀 괜찮아질까봐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제가 맞은 건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이 지 친구들한테 쟤 귀신 씌인 애 같다면서 지 혼자 갑자기 막 소리치고 막 울면서 막 욕하면서 집 간다고 막 맨발로 뛰어간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진짜 저를 그냥 좀 정신이 이상한 애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남자 한 3명, 4명이서 그 저를 차에 태우려고 하는데 이제 진짜 너무 저 타기가 너무 싫어서 진짜 막 창문으로 기어서 나가고 안 때릴 테니까 그냥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면서 쪽팔린다면서 그러고 이제 지도 제가 약간 헤어지자 말할 것 같으니까는 그냥 또 그때도 울면서 사과하길래 그때도 넘어갔거든요. 이제 그때도 넘어가고 이제 제가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메모장에 그냥 지금까지 뭐 당했던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막 그냥 메모장에 적어놨었는데 하루는 서로 그냥 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걔가 갑자기 막 휴대폰 하더니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사진이 제 메모장에 제가 막 적어놨던 그 얘기를 자기가 그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네 소설 작가나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친구도 이제 안 만나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거의 제 모든 것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랬었는데 이제 걔가 그렇게 나오는 거 보고 진짜 그냥 난 이 사람이 내 전부였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밖에 못 해주나? 이제 그때부터 약간 정신 살짝씩 차리면서 결국 한 301일째 제가 헤어졌어요. 근데 만나서도 헤어지자 말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카톡으로 제가 난 이제 진짜 다시는 만나기 싫다 이러면서 그냥 진짜 다시는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카톡으로 보내고 연락 와도 다 안 받고 다 차단해놓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예 헤어지고 나니까 사귈 때는 그래도 옆에 계속 있었고 누구한테 말할 사람 있었고 이랬으니까 별로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헤어지고 나니까 잘 때 악몽 진짜 기분이고 하루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러면서 맨 처음에 제가 낫고 그랬던 게 너무 쪽팔려서 친구들한테도 말 못하고 제가 너무 답답하고 막 그런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거 다 겹치면서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뭐 수면제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진통제들 그걸 새 거 2통이랑 한 반 정도 남은 거를 그냥 다 먹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제발 진짜 이번엔 진짜 다시는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잤는데 한 30분인가? 얼마 안 지났는데 갑자기 막 토가 나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화장실 가서 토 엄청 하고 진짜 머리 너무 어지럽고 진짜 토 계속하고 막 손 떨리고 막 식은땀 나고 이러니까 몸까지 힘들어 버리니까 진짜 이렇게 죽을 바에는 그냥 우리 집에서 뛰어내렸던 게 빨랐겠다 싶었는데 또 며칠 뒤에는 제가 제 자신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이제 19살인데 내가 왜 걔 때문에 이래야 되지 싶다가도 제가 제 자신 자체가 막 통제가 안 되니까 그 장면 하나하나 다 진짜 너무 생생하게 생각나고 진짜 너무 선명한 꿈을 꾼 것 같고 17살 때 일인 네네. 거죠? 네.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그 경험에 대해서 자꾸 막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거 토대로 저희가 어쨌든 오늘 그림 그릴 건데요. 뭐 저희가 다른 말을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말씀해주신 거 토대로 어쨌든 저희가 선물 하나 드리는 거니까 사연은 그러면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아무튼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방송 들었어요. 보러 갈게요. 네, 네. 데이트 폭력이네요. 씨발 개새끼. 자질을 너무 완벽하게 갖췄어. 쌍시옷으로 시작하는 그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되게 완벽한 쓰레기네요. 그러면은 말보다는 일단 그림을 일단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네, 네. 갑시다. 다 그리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아, 네. 일단은 먼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책은 도끼다라는 말도 좋아하고 데미안도 좋아해서 새가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 뭐 그런 약간 문장도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구 새끼를 깨부시고 싶었어요, 도끼로. 지구가 아니라 우주다. 어찌 보면은 이 21살짜리 그분이 자신의 우주고 지구고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기서 벗어나 있지만 그게 마음속에 자리한 상태고, 그래서 깨부시고 가라앉히고 바다의 정화작용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 새끼의 머리통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저도 솔직히 진짜 얘기를 들으면서 막 핏빛을 막 이렇게 쏟고 싶었는데 근데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일단 자기 마음에 있는 무언가를 가라앉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려면은 태우거나 깨부시거나 아니면 가라앉히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겠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가라앉히고 어느 정도 드문드문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나아지셨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이 우주가 가짜였다라는 거를 아셨으니까 약간 그 퍼포먼스랄까? 이 가짜 새끼 이러면서 다신 너 같은 사람을 우주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근데 앞으로 그 누굴 만나든 우주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좋은 사람도 내 세상과 내 우주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약간 소심한 핏자국, 그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하는 저의 소심한 핏자국. 네, 그렇습니다. 와우. 이렇게 뭔가 내려 찍어서 이렇게 정화작용을 일으키라는 그 말도 되게 좋고 이게 또 그 사람의 머리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그림인 것 같아요. 아, 뭔가 머리 같잖아. 그러니까 네,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렸고요. 창의적인 건 못했고요. 그냥 얼마따나 그냥 딱 보이는 직관적인 그 느낌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까 전에 근데 전화하면서 계속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차라는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 일단 뭔가 그 차라는 어떤 상징성이 있었던 거 같고 그 남자는 곧 차 약간 이런,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지 않았을까라는 걸 뭔가 추측을 해보면서 그 남자의 차를 불태워버리는 가장 큰 고통이 불타는 고통이죠? 네, 불타는 고통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실제로 지금 남자처럼 보이는 어떤 형상이 이렇게 손짓을 이렇게 막 죽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좀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실제로는 할 수 없잖아요. 방범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유일하게 그림으로서 할 수 있는 상상의 나래. 약간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그림 속에서라도 할 수 있다. 되게 은근한 약간 복수심이나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이분의 그런 안 좋은 경험이 앞으로의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좀 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더 좋은 그런 추억들을 좀 많이 쌓아서 이런 기존에 있는 그런 안 좋은 트라우마들을 좀 덮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슬펐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나를 포기할까 봐 무서웠다는 거. 맞아, 자기 맞아. 자신이 무섭다는 거. 맞아. 그 얘기 듣는데 약간 충격이었어요. 아, 그렇겠구나 싶어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그림 2장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어쨌든 보시고 조금 더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촬영 여기까지. 오늘 하루도 버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잘 견뎌봅시다. 이모르였습니다. 여진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야. 많으셨어요. 네.